민 시프트 클러스터링의 기초와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민 시프트 알고리즘을 Go to High Density, 높은 밀도로 가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서 민 시프트에서도 사용되는 비슷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K-민즈의 센트로이드, 반복되는 센트로이드 업데이트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스캔의 초기값인 반지름의 개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알고리즘의 주요 기반이 데이터의 density라는 것입니다. 민 시프트의 기초로 세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밴드위스입니다. 이 밴드위스는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라디어스,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위스는 추후 밀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밴드위스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결과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윈도우의 중심인 센트로이드입니다. 이 센트로이드는 추후 높은 밀도로 되는 지역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입니다. 이 윈도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윈도우에서 가장 높은 덴시티를 가지는 점을 찾기 위해서 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지역에 가장 밀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이고 커널 펑션의 예시로 가우시안 펑션에 있습니다. 가우시안 펑션의 그래프를 확인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에는 큰 값을, 멀리 있는 지역에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어 밀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h의 경우 밴드위스 파라미터입니다. 밴드위스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밀도 측정의 결과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위스의 값 선택도 클러스터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윈도우 영역에서 가장 큰 덴시티를 가지는 점을 찾게 되고 이는 새로운 센트로이드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트로이드였던 보라색 점에서 가장 높은 밀도인 점인 초록색으로 다시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초록색의 센트로이드가 다시 갈색의 점인 센트로이드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에 앞서서 민 시프트를 Go to High Density 라고 요약했는데 직전 슬라이드의 방법을 계속 반복하여 센트로이드를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면 알고리즘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밀도가 높은 센트로이드, 최종 센트로이드를 통해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 시프트 알고리즘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시프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수식에 들어가는 함수들은 다음과 같은데 k는 커널 펑션으로 민 시프트 알고리즘에서는 kde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민 시프트를 설명하는 저항의 펑션 mx는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다음으로 nx는 센트로이드의 밴드와이드 범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앞서 수식에서 살펴보았던 커널 펑션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는데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커널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KDE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커널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아래의 플랫 커널도 민시프트 알고리즘에서 커널 펑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플랫 커널로 워크스루 이그젬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스루 이그젬플에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총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입니다. 먼저 민시프트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밴드와이드를 지정하고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B를 센트로이드로 지정하고 밴드와이드는 2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센트로이드의 밴드와이드 범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조사하고 B와 E를 찾아서 NX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위 민시프트 알고리즘을 사용해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새로운 센트로이드는 B와 E의 중간인 1.5,0이 됩니다.
앞서 계산한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밴드와이드 범위에 있는 점들을 조사합니다. 밴드와이드 범위 안에 있는 점은 B와 E와 F로 이 세 개가 NX의 집합이 되고, 민시프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센트로이드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 마이너스 0.3333이 됩니다. 방금 얻은 새로운 센트로이드 값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밴드와이드 범위에 있는 점들을 조사를 하면 아까와 같은 B, E, F 세 개의 점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연산한 경우 다시 한번 센트로이드는 1, 마이너스 0.3333으로 전에 있던 센트로이드와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는 더 이상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까 점 B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D에서 다시 한번 센트로이드를 지정하고 연산을 시작합니다. 점 D에서 밴드와이드 범위 안에 있는 점은 A, C, D로 총 3개의 점을 NX의 집합으로 놓고 민시프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새로운 센트로이드는 마이너스 1, 0.5로 계산됩니다. 새로 계산된 센트로이드에서 다시 한번 밴드와이드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A, C, D, F로 총 4개의 점이 NX의 집합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민시프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0.75, 0.125로 새로운 센트로이드가 지정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 지정된 센트로이드에서 밴드와이드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을 조사하게 되면 A, C, D, F, E로 새로 2가 추가되어 집합 NX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민시프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0.4, 0.1이 새로운 센트로이드로 지정되게 됩니다. 새로 계산된 센트로이드에서 다시 한번 밴드와이드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을 조사하게 되면 A, C, D, F, E로 아까 조사했던 점과 다를 것 없고, 이를 다시 한번 민시프트 알고리즘에 적용하게 되면 센트로이드 동일하게 마이너스 0.4, 0.1로 지정되게 됩니다. 센트로이드에 변화가 없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서치가 되었으므로 센트로이드의 추가는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모든 센트로이드의 위치 지정이 완료되게 되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자신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센트로이드의 그룹으로서 라벨링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블랙 커널을 이용한 워크스루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널 펑션으로 KDE 함수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2차원의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밴드와이드가 2인 민시프트 알고리즘에 KDE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3D로 표현된 분포도를 오른쪽의 등고선 영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오른쪽 등고선 영상에서는 어떻게 각 데이터들이 각각의 클러스터로 라벨링 되는지 표현한 영상입니다. 만약 민시프트 알고리즘에서 밴드와이드 값을 변경하게 된다면 KDE 펑션을 적용했을 때도 다른 분포도를 보여줄 것이고, 해당 영상에서는 밴드와이드 값을 0.8로 지정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들이 클러스터로 라벨링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워크스루 이그젬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시프트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시프트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개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러스터링 개수를 지정하기 어려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밀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비디오 트래킹에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의 밀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이상치에 대한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고리즘은 밴드위스 값, 하나의 인풋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약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퍼포먼스, 클러스터링의 결과는 오직 밴드위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에 큰 의존성을 갖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밴드위스가 작다면 센터에 도달할 수 없게 되고 밴드위스가 너무 크게 되면 밀도가 큰 클러스터링에 밀려서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밴드위스, 변화하는 밴드위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비슷하게도 밴드위스를 값을 구하는 것이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값이 없고 이를 구하기 위한 많은 테스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파이썬 코드 예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임포트 해줍니다. 파이썬의 scikit-learn 라이브러리는 사용자 지정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샘플 데이터 세트 생성기를 제공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빠르고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첫 번째의 make 블랍은 등방성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며, 두 번째의 make 분수는 초승달 모양의 클러스터 두 개를 가진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의 make circle은 원 모양의 클러스터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샘플 데이터 세트 생성기를 활용하여 만든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던 샘플 생성기를 통하여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마다 1500개의 샘플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다룬 K-means, 민시프트, dbscan, em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하고 비교하기 위한 플롯 생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데이터셋 스케일링을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민시프트의 경우는 데이터의 분포 유형에 따라 밴드위스 값의 변화는 군집화 개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시프트에서는 이 밴드위스를 최적화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cikit-learn은 최적화된 밴드위스 값을 찾기 위해 estimate 밴드위스를 제공합니다. estimate 밴드위스 파라미터로 피처, 데이터셋을 입력하면 최적화된 밴드위스 값을 변환해줍니다. 각 모델별로 핏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예측한 결과를 저장합니다. 각 모델에 대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 모델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했는지를 차트 오른쪽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make circle은 0.1초로 민시프트가, 두 번째의 make 분수는 0.08초로 민시프트가 타 클러스터링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make 블룹은 전체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클러스터링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의 무작위에 대해서는 K-means와 EM은 각각 3개의 클러스터로, 민시프트와 dbscan은 1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전체 코드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좋은 참고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scikit-learn은 민시프트를 라이브러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모든 정보를 구현할 필요 없이 파라미터 변화만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scikit-learn에서 구현해둔 민시프트 예제입니다. 다양한 클러스터링 데이터셋 구조를 통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머신러닝 4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